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입니다. 이 책은 2022년 8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서삼도, 저자는 데이먼 자리 아데스, 옮기니는 김미정님입니다. 이 책은 미국 아마존에 혜성같이 나타나 광고 하나 없이 오로지 입소문만으로 리뷰 3,000개와 분야 1위를 달성한 화제의 책이에요. 흐지부지 의지박약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실전 트레이닝 북이에요. 저자는 이론은 최소한만 있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다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멘탈 강화법을 직접 고민하고 써보면서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독한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련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멘탈을 가지고 난관을 극복해서 성공을 쟁취한 것뿐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단단해진 멘탈력을 실생활에 적용하게 된다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뭉클하게 올라오는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주저앉지 않는 강한 멘탈력을 갖기 위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숨겨진 보석 같은 책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강한 멘탈력을 기르기 위한 10단계 훈련 프로그램. 멘탈력에 관해 말하는 것, 혹은 책을 읽는 것과 이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여기에서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 계획을 제시하려 한다. 앞으로 다룰 10단계는 멘탈력의 주요 원칙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강한 멘탈을 기르기 위한 완전한 비법이 백과사전처럼 전부 실려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신이 첫 발을 뗄 때 올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사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는 없다. 기본적인 것을 통달한 다음이라면 각자 멘탈력을 기르는 자기만의 여정에 들어설 테니 말이다. 앞서 파트 1, 2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의 지식을 삶으로 가져오기 위한 실전 과정이니 그 느낌은 당신이 이 책의 의도를 잘 따라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 삶이 던져놓은 불가피한 난제, 복잡한 사태, 각종 스트레스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하나씩 쌓아보자. (1단계) 멘탈력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이제 멘탈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당신 삶에 실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며 실제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강한 멘탈력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보자. 목표와 포부는 성취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왜 심적 회복력을 기르고 싶은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이 회복력은 내 삶을 어떻게 개선해 줄까? 이를테면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날마다 운동과 독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될까? 아무리 친절하려고 해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고객을 만날 때마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줄까? 50세 은퇴를 위한 자산 준비에 매진할 뚝심이 생길까? 멘탈력을 기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고군분투할 때 인내할 수 있다. 2단계 목표를 세분화하기. 목표를 세우는 게 낯설거나 어려운 사람은 없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올바른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들을 쉽게 조절할 만한 여러 단계로 나누는 것이다. 네이비실 요원들이 멘탈력을 기르는 방법을 다른 부분에서 세분화 연습을 논한 바 있다. 네이비실 요원들은 이 기술을 사용해 임무에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에 압도되는 것을 피하고 견뎌낸다. 마라톤에 참가하는 장거리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장거리 주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 결승점에 집중하지 않는다. 대신 시야에 들어오는 다음 지점에 집중한다. 그 지점에 도달하고 나면 눈앞에 보이는 다음 지점으로 초점을 옮긴다. 이들은 이런 노력을 지속하면서 자신이 마침내 결승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포기하고픈 유혹을 이기려면 목표를 세분화하라. 3단계 어려운 상황은 개선의 기회로 삼기. 멘탈력을 기르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역경과 불행은 나를 무력한 피해자로 만드는 너무나 힘겨운 것이라고 인식하면 용기를 잃고 굴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반대로 불리한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인식하면 불행에 담긴 긍정적인 측면을 돌아볼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까다로운 시나리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를 논의 중인 프리랜서라고 해보자. 클라이언트가 당신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하고는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는다. 이때 습관적으로 자신을 부정적인 상황의 희생자로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부터 문제 삼으려 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심지어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접어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를지도 모른다. 클라이언트의 거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번 문제를 계기로 당신의 요율 구조를 강화할 수도 있다. 높은 금액을 부과하면 더 나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될 테니 말이다. 당신의 원칙을 재확인할 수도 있다. 즉, 당신이 기꺼이 맡으려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확인하게 된다. 어려운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면 이로부터 어떤 통찰을 얻을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일이 틀어질 때 절망에 빠지느냐 아니면 더욱 인내할 의지를 품느냐를 좌우한다. 4단계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도록 연습하기.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자신을 자극해 한 단계 성장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문제는 불안,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에 사로잡혀 전혀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약간의 부정적 감정은 큰 도움이 되지만 이런 감정이 심해지면 금세 과부하에 걸릴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감정이 논리와 이성에 부합하는지 묻는 것이다. 이들이 서로 일치한다면 일이 잘못될 때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쉽다. 당신의 퇴직 포트폴리오가 시장에서 된소리를 맞았다고 해보자. 수치가 하위 25%에 그쳤다. 이렇게 투자에서는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없어 화도 나고 걱정도 된다. 잠시 멈추자.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치에 맞는지 따져보자. 역사에 비춰보면 대개 시장은 수축한 뒤에 곧 반등하기 마련이다. 수년이 넘어서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는 경우, 즉 약세장은 극히 드물다. 이런 지식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나면 분노와 걱정을 다스리기가 수월해진다. 감정 때문에 얼어붙지 않고 더 유망한 분야로 투자금을 옮기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때 분노와 걱정은 당신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단초를 제공한다. 당신을 무력화하는 대신 행동에 나서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기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관된 태도로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점점 더 수월해진다. 5단계 자신의 수행 장면을 시각화하기. 이 단계는 쉽고도 간단하다. 방법은 이렇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먼저 눈을 감고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자기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이때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상상해 본다. 자신의 수행 장면을 머릿속으로 재현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성공을 기대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짐 아프레모는 그에 져서 젊은 챔피언의 마인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뇌는 때때로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 두 경험에 대해 뇌 속에서 같은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모습을 시각화할 때 뇌는 이 모습이 실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각화는 말 그대로 성공의 기회를 높여준다. 이런 이유로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시합 전에 자신이 시합에서 이기는 모습을 반복해서 상상한다. 그들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면 당신에게도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머릿속으로 재현하는 것은 일어날 만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게 해준다.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지 시각화하면 정신이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각각의 사태를 그때그때 해석해 적당한 반응을 고르는 대신 이미 생각해둔 반응 행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반추하는 시간을 줄이고 게임으로 돌아가기가 더 수월해진다. 6단계 내면의 비판자 다스리기.
부정적인 감정처럼 내면의 비판자도 당신의 친구이거나 적이다. 이는 대체로 당신이 그에게 얼마만큼의 통제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 내면의 비판자가 발휘하는 막강한 영향력 중 하나는 재앙적 사고다. 모든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추측하는 전망은 논리와 이성에 반하는 것이며 역경 속에서 꿋꿋이 밀고 나가려는 우리의 의도에 맞선다. 간식을 멀리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도넛을 하나 먹었다. 내면의 비판자는 이 실수 하나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며 당신을 확신시키려 한다. 건강한 식생활은 영영 지키지 못할 것이며 결국 병적인 비만 상태가 되어 딱할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 될 거라고 비난한다. 모든 주변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될 테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실패할 운명이라는 게 드러날 거라고 찔러댄다. 내면의 비판자는 이토록 지독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함으로써 내면의 부정적인 독백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또 다른 허위나 허세를 스스로에게 속삭이라는 게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관리하라는 뜻이다. 당신의 강점을 확고히 다지고 약점을 인정하며 의지를 동원해 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면의 비판자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7단계 정서적 빙하 없애기. 정서적 빙하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행동 방식, 세상 속의 자신의 위치 등에 관한 개인적인 신념을 가리킨다. 이 빙하에 관해 우리는 극히 일부만을 자각한다. 실제 빙하가 그렇듯이 정서적 빙하도 대부분의 덩어리는 수면 아래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위로 드러난 빙하의 끄트머리일 뿐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정서적 빙하가 우리 의지와 반대로 작용할 때 이를 놓치곤 한다. 다음은 정서적 빙하의 몇몇 사례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완벽해야 해. 삶은 공평해야 해.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기 때문이야.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나약하다는 증거지. 부모님은 내가 해드리는 걸 고맙게 여기셔야 해. 나는 동료들의 존중을 받아 마땅해. 갈등은 항상 피해야 해. 정서적 빙하는 교활하다. 음흉하고 미묘하게 움직이면서 우리의 눈을 피해 서서히 우리의 결심, 근성, 충동 조절력을 갉아먹으려 한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중 다수는 유년기에 생겨나 우리 정신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빙하를 부서지게 만들다가 결국엔 없앨 수 있다. 그 비결은 이 일을 제기해 정서적 빙하에 자꾸 돌을 던지는 것이다. 까다로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해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는 자신을 또다시 발견한다면 잠시 멈추고 이유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화나게 만들고는 서둘러 이를 무마하려 한다고 해보자. 당신은 상대가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이때 잠시 멈추고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살펴보자. 모든 사람이
언제나 당신과 원만하게 지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이 개인적인 신념이 사실인지 자문해보자. 비합리적인 생각은 아닌가? 정서적 빙하에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서서히 녹여 전보다 덜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8단계. 좌절과 실패를 딛고 회복하도록 연습하기. 불행한 상황을 겪고도 이내 털고 일어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을 보면 회복이 참 쉬워 보인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다. 나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연습이다. 좌절을 딛고 회복하는 법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배워 익히는 것이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실패는 그리 재앙적이지 않고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툭툭 털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 과정은 많이 해볼수록 쉬워진다. 실패로부터 빨리 회복하는 데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실패 경험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마주하고 논박해야 한다. 둘째,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의 능력, 창의력,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쪽과 연결고리를 회복해야 한다. 직장에서 발표를 맡았는데 엉망으로 진행했다고 해보자. 부정적인 생각에 몹시 예민한 사람이라면 자기 질책에 빠져 허우적될 것이다. 나는 무능하고 아마추어 같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알리는 자질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다시는 발표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다. 실패에 관해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보자. 부정적인 생각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즉시 이를 논박한다. 그 생각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매우 숙련되고 지식이 출중하며 창의적이고 수완이 좋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얼른 좌절을 털고 일어난다. 발표를 망친 이유를 파악한 뒤 다음번 발표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좌절로부터 회복하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실패를 경험했을 때 덜 낙담한다. 결국 툭툭 털고 일어나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9단계. 자기 수양과 근성을 북돋는 습관 기르기. 알람이 울리기 몇 분 전에 이미 잠에서 깨어있지만 따뜻한 이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있던 적이 있는가? 그러다가 알람이 울리면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난다. 알람을 시작으로 양치하고 샤워하고 옷을 챙겨 입고 커피를 마시는 아침 루틴이 진행된다. 이 루틴은 습관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우 귀찮은 첫 번째 행동이 어렵게 여겨질 뿐이지 전체 루틴은 물 흐르듯 진행된다. 즉 비몽사몽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몸이 저절로 움직여 출근 준비를 마칠 수 있는 것은 회사에 가야 한다는 의지가 아니라 습관 덕분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때 우리의 습관은 의지력이나 동기부여보다 믿음직하다. 습관은 충동을 다스리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를 궤도에 유지시킨다.
또한 유혹에 굴복하기보다는 눈앞의 도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만족을 지연하게 한다. 회의 때마다 1시간, 2시간씩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상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여 있는데 자리에 돌아오면 정신이 멍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사무실 밖으로 나가 10분간 바람을 쐬는 습관을 들여보자.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머리를 비우고 나면 다시 일을 시작하기가 쉬워진다. 습관은 어려운 일들과 복잡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더 수월하게 버티도록 도와준다. 나만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보자.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불편하거나 압박감에 짓누릴 때 포기하고픈 마음이 줄어들 것이다. (10단계) 소소한 승리를 기념하기. 우리는 최종 결과에 집중하곤 한다. 대학에서는 성적을 놓고 성공을 정의 내린다. 원하는 승진을 이루었나를 놓고 성공을 정의한다. 목표한 최종 몸무게에 도달했느냐에 집중한다. 최종 결과에 집중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맛보는 소소한 성공을 무시할 때도 많다. 그래서는 안 된다. 자잘한 성공들은 좌절을 경험할 때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1억을 모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보자. 쉽게 모을 수 있는 큰 돈은 아니니 생활비도 아끼고 좋은 금리를 찾아 적금도 드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몇 달 하다 보면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돈 모으자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냐는 생각이 들면서 회의감이 든다. 지금 당신의 초점은 결승점에 있다. 그 지점이 너무 멀어 보이고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그곳에 다다를 수 없을 것만 같다. 그러니 여유를 갖고 소소한 승리를 기념하자. 처음으로 1천만 원을 모았을 때, 적금이 만기됐을 때 자신을 칭찬한다. 꼭 사고 싶었던 물건을 하나 사거나 좋은 곳에 여행을 가는 식으로 자신에게 보상도 한다. 이렇게 소소한 승리를 기념하는 것은 자신이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좋은 기분이 들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한다. 이런 반복적인 행복감은 앞으로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자신의 태도를 지키도록 의욕을 고취한다. 이제 행동 계획을 모두 숙지했다. 이 단계들은 마음을 강화하고 불편함과 괴로움을 만날 때마다 근성, 끈질김, 결심을 기르는 과정에 들어가도록 돕는다. 다음은 무엇일까? 멘탈력을 기른 뒤의 도전 과제는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불행한 일을 겪지 않고 삶이 흘러간다면 운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겠지만 대신 새롭게 다져놓은 강한 멘탈이 쓰지 않는 근육처럼 쇠약해진다. 다음 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넌 그림 그릴 능력이 없어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반드시 계속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그 목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
올바른 정신 자세를 가진 사람의 목표 달성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반대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마음가짐이 잘못된 사람은 도울 수 없다. 토머스 제퍼슨.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해졌어요. 절대 올 것 같지 않던 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